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20분 안에 끝낼 겁니다. 2023년 판례를 제가 최초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제가 어제 잠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한 40명 정도가 봤는데, 제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사령관님, 이건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분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올렸던 건 제가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건데,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도 굉장히 경매를 오래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학구파 출신이세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에서 2편 제2의 빌라왕이 탄생을 제가 예고하겠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민 필수시청, 제가 이렇게 좀 타이틀을 달았고요. 특히나 제 구독자 중에서 또 제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국회의원님도 계시죠. 국회의원, 공인중개사 필수시청,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정말 제2의 빌라왕, 어제 저한테 정보를 주신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제2의 빌라왕이 또 탄생하겠네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하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판례도 어제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제공해 주신 겁니다. 판례도 국내 최초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 성함을 제가 공개를 좀 안 하고 싶은데, 하면 또 이제 그분께 또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 구독자 중에서 국회의원 계시죠? 공인중개사분들 많죠? 필수 시청해 주십시오.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5월달, 6월달부터 점차적으로 금액이 인상되고 7월달부터는 대폭 인상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이게 중간중간 많이 혹시나 띄어서 특히나 듣는다든가 스킵을 한다든가 그럼 여러분들 아마 엄청나게 손해보실 수 있어요.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러분, 이거 모르면 쪽박 찬다. 대법원 판례 최초 공개, 제2의 빌라왕 탄생 예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왜 그런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국회의원님들 계시거나 그 연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법 개정을 하시든지 국민들이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의 빌라왕이 또다시 나오지 않게, 그건 바로 국회의원님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이렇게 방송했음에도 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국회의원님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또다시 사회가 혼란스럽고 약자들을 또 피해 구렁텅이로 몰아들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대통령님께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솔직히.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3 임차권 등기 명령에 보면 제 6항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라 다른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분이 했잖아요.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도 A라는 임차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물주가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또 퇴거를 했어요. 다른 데로. 그러면 이 임차인은 기존에 했던 임차인의 어떤 그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를 명령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사를 갔으니까 이 집이 뱄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301호가 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깨끗하고 사람도 안 살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임차인을 여기다 넣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건 자, 이해한다 이거야. 그죠? 하나의 호수에, 하나의 권리에 두 개의 권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권리에 두 개의 권리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 우선 변제권 없다 인정합시다.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고.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그러면 대항력도 없냐? 당연히 임차인 A, 임차인 B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가 됐어. 그 다음에 경매가 낙찰이 됐어. 이런 순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듯이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전입된 임차인은, 왜 임차인 또 늘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이 사람은 이미 퇴거도 했고 집도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해놓고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돌리면 뭐해?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야지.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3조의 3, 3의 3의 6항을 보면 이 후에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한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 자, 좋아. 법조항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어? 방 한 칸인데 방 한 칸 301호라고 제가 301호라고 했잖아요. 301호. 방 한 칸에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변제권이 일단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치 적용해 보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대항력도 없다고 유치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대항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대항력이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대항력이 있다면 제2의 빌라왕이 생기죠. 왜? 자, 이 빌라가 1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빌라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1억짜리야. 자, 처음에 아무것도 저당권이 없이 깨끗한 내 돈 1억 갖고 투자를 했어. 빌라를 301호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을 집어넣었어. 얼마에? 전세 8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 그럼 이 사람 보증금 8천 지금 살아있는 거죠. 건물주가 받았죠. 여기다가 또다시 임차인을 넣어. 대항력이 있다면 그죠? 대항력이 있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여기다 또 임차인을 넣겠죠. 그럼 자,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임차권 등기하고 이 사람 나갔으니까 당신 지금 들어가도 대항력 있어. 다만 우선 변제권만 없을 뿐이야. 여기 경매 넘어가도 다른 누군가 낙찰 받으면 당신 돈 인수해줘야 돼. 물어줘야 돼. 그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이후에 임차인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들어가죠. 그럼 플러스 8천이야. 그러면 빌라의 매매 가격은 1억인데 이 사람 8천 받았지. 건물주는. 이 사람도 8천 받았지. 6천이 이득이면 6천 이득 아닙니까? 이런 빌라 이 사람이 100채를 갖고 있다고 해봐요. 100채를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60억이잖아요. 그죠? 1억 있으면 1억을 벌 수 있고 2억 있으면 2억을 벌 수 있고 3억 있으면 3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대항력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대항력이 있어요. 이 법 뭐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자인 임차인 편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법조문에 없습니다. 법의 규정은 없어요. 판례에 있습니다. 최근 판례 2023년 판례 대법원 판례에 나왔어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한다고 했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공부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인들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죠? 정치인들이 잘못했으니까 빌라왕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닙니까? 법 개정을 못하고 그랬으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드립니다. 이거 법 개정 보완하지 않으면 똑같은 빌라왕이 또 생긴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 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당신 다 돈 못 물어주니까 나가 임차권 등기하고 또 새로운 임차인 넣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도 대항력 인정되니까. 그럼 최후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이 임차인하고 낙찰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해박하고 똑똑한 지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우리 그 국회의원님들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빌라왕이 한번 나왔으면 이런 법조문도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항력이 뭔지 우선 면직까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민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자 답은 제가 아직 안 드려요. 두 번째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후순위죠. 이 사람이 전입을 했어. 전입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네? 돈을 안 줘, 건물주가. 돈도 안 받고 그냥 집을 비웠어. 이사를 갔어. 집 깨끗이 비워놨어. 그래서 건물주가 보니까 300일로 가보니까 이 사람 이사도 가버렸어. 아직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임대차의 기본 요건이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전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점유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인 점유가 없어. 계약서하고 전입은 돼 있어. 근데 점유가 없어. 그럼 임대차 계약 깨진 거예요. 그죠? 임차인 아니죠? 돈도 못 받았으면서 이렇게 이사를 갔어. 이 사람이. 이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걸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점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이제 해지된 걸로 본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다시 임차인을 듭니다. 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그죠? 다 했어요. 전 임차인 B가 이 사람 B거든요. B가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 점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놨어요. 새로운 임차인한테. 그 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B가 깜짝 놀래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 후에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기준일이 이날입니까? 이날입니까? 기준일이 이날이죠? 이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까지 없냐? 당연히 여기는 후순위니까 대항력은 없죠. 그죠? 만약에 근저당이 후에 있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에서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선순위 임차권 등기 A, 임차인 A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배당 요구 안 했어요. 배당 요구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배당을 못 받냐? 아니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가 돼 있으니까 당연 배당자죠. 당연 배당자. 등기부에 등재가 돼 있으면 법원 집행관이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사람들은 당연 배당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배당을 시켜요. 그죠? 자, 문제는 이 사람이죠.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점유도 제대로 했고 전입도 제대로 했고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았어.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어. 그죠? 그럼 배당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은 있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잖아. 우선 변제권. 법조문이 그러잖아요. 법조문이. 그죠, 여러분? 법조문이 우선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그럼 뭐예요, 이게?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국회의원님 두 분인가 계시죠? 이번에 출마하셨던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출마하신 분, 저 충청도에서 출마하신 분 계시죠? 제 강의 들으시면 반드시 모르시면 저한테 문의하셔가지고 법 개정에 어떤 그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좀 타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A 임차인, B 임차인,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임차인 A, 임차인 B. 자, 임차인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 갔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 여기에.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은 받을 수 없다, 얘나. 그 배당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분 배당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없지만 이 사람한테 대항력도 없냐? 대항력도 없냐? 대항력 있냐? 이 문제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제2의 빌라왕이 탄생한다,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4, 5년 후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게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빌라가 1억짜리인데 먼저 여기다가 1억짜리 임차인 놓고 돈 주지 마. 안 줘. 그럼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깨끗하니까 집이 또 다시 임차인 들어올 거 아니야. 8천짜리 임차인, 또 8천짜리 임차인. 이 사람은 앉아서 6천 버는 거예요. 집 날려도 돼. 집 날려도 6천 번다고. 돈 벌기 쉽죠? 돈 벌기 쉬워, 여러분. 이거 사기입니까? 사기 아니에요. 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법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근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요런 사기를 요렇게 해서 돈 벌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 돈 어떻게 벌면 어떻습니까? 그죠?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잘못인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만약 대항력이 없다. 그럼 또 임차인은 여기가 이제 저당권이고요.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법에서 또 법하고 또 어긋나잖아. 그죠? 저당권 이전에 들어온 사람 다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 그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전에 든 사람 다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또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또 법하고 또 전면 민사집행법하고 또 정면 배치가 돼.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들겠습니까? 어떤 편에 들겠어요? 네? 대항력이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대항력이 없으면 또 이 사람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대항력이 있으면 건물주 좋은 일 시키고, 이 뒤에 있는 후순위권자는 정말 돈도 못 걸지는 상황이 또 어쨌든 간에 피해자는 이 사람이야. 피해자는 이 사람이야. 제2의 빌라 왕이라니까요. 제2의 빌라 왕이야. 낙찰이 1억 이상 되지 않을 겁니까? 시세가 1억인데 1억, 누가 어떤 또라이 바보가 1억 8천 쓰겠어요? 1억 6천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제가 답은 안 드린다고 했어요. 아직은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물건 많아요. 물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는 게 한 300개 됩니다. 300개. 현재 나와 있는 게 300개 된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박다솜 임차권 등기 명령자, 그 다음에 이동주,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점유자,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 다 날리는 거고,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지키는 거죠. 근데 이 다세대 빌라의 가격이 훨씬 이 가격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동거인이래요.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아니라 더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완전 생판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집이 깨끗하니까 다시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죠?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또 임차권 등기명령도 하고 갔으니까. 이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보호를 다 받죠. 대항력도 인정되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다 배당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대항력이 있냐고, 없냐고. 있으면, 보장 받지만, 없으면, 보증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빌라 값이 떨어졌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이 임차인이란 얘기야. 임차인이란 얘기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아요, 여러분. 물건이 제가 했잖아요.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돼 있는 것 물건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300개 있습니다. 300개. 자,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 있죠? 임차권 등기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주택 보증공사가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 주택 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개인이고 이 사람도 개인이다. 임차권 등기하고 이 사람 나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여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대항력이 있으면 다행이고 이 사람 보장 받지만 쟤 나중에 또 계속 매각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받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항력이 없으면 이 사람 손해죠. 피해자죠. 대항력은 있다고 돼 있어요. 구독전에는. 대항력이 있으면 건물주 완전 날라다니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자 1억 있어 여러분들한테 빌라 한 300kg짜리 하나 사요. 조그만 거. 안산도 많고 시흥도 많죠. 하나 사. 이게 시가가 1억이야. 그럼 여기다 그죠? 한 7천이나 8천 전세 넣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만기 되면 돈 주지 마 나가라고 그래. 당신 임차권 등기하고 가. 그리고 또 새로운 임차인 너 대항력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건물주는 그냥 4천 버는 거야 4천. 그죠? 이런 개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법이. 그죠?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들 반드시 보고 공인중개사들 반드시 보라고 하는 이유가 특히 국회의원님들 법 개정 분명히 보완 필요합니다. 보완 필요하다고요. 그렇다고 대항력을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대항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보니까 법적인 더 안전적인 장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봅시다. 이제부터. 많아요 물건. 자 대법원 판례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가 아까 후자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하고 2번하고는 상황이 약간 다른 거죠. 그죠? 자 1번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아니라 판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제 따라서 피는 대항력도 없다. 본 과로는 사견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판례가 있어요. 최신 판례. 2023년 판례입니다. 2023년 판례.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판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제가 내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죠? 결론만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만.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후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는 외에는 우선 변제권은 법에 아까 나왔잖아요. 법조문에. 그죠? 법조문에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 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이 말이 뭔 말이냐고.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판례를 보면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이후 위 주택을 임차한 원고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이거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좀 그분 성함이 그분하고 어제 제가 이걸 1시 반까지 검토를 했어요. 1시 반까지 검토를 했는데 제 이제 그 교재 구입자입니다. 정태공 사장님이네요. 어제 제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분이 이제 저한테 판례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요. 판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정말 이분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아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떼도 못 실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판례 번호는 말씀 안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경우 우선 변제 권리는 없지만 왜 법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변제 권리는 없지만 주택임대차 보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님들 제2의 빌라왕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이. 물론 존경하는 판사님들은 법조문 외에 그죠? 법조문에서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나머지 판례에 없는 것들은 판사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렸겠죠. 그렇지만 제 부동산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빌라왕의 탄생 예고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민 필수시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온통 투기판이 될 수 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빌라 지금 여기 싼 거 많거든요. 빌라 싼 거 많아요. 한 7, 8천이면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전세 여기 한 7, 8천 해요. 똑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 사가지고 임차인 놓고 또 나중에 또 한 7천짜리도 그러면 2년 안에 7천 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개정하고 손보셔야 돼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이런 건물주들이 앞으로 사기를 많이 칠 것 같고요. 피해자들은 결국 임차인이잖아요. 두 번째 들어온 임차인이잖아요. 제2의 빌라왕 탄생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 교재 판매 이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까지만 5월달부터는 가격이 점차 올라갔다가 7월달부터 대폭 올릴 거예요. 반드시 블루오션 교재까지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가격 저렴할 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경매에서 선수가 되십시오. 딱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3개월이면 선수 되신다고. 3개월이면 선수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너무나 안타깝고 현실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판례 번호를 달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2023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한 8개월 됐어요. 나온 지가. 따끈따끈한 판례예요. 이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판례 하나,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 인정하는 그 두 판례 두 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판례는 2016년 판례예요. 이것은 대항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례를 보고 대항력이 인정 안 된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마음적으로나마. 그래서 어제 그 방송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내려서 오늘 다시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1억 있어요? 아니 7, 8천 있어요? 빌라 하나 사세요.
빌라를 사셔가지고 임차인 넣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시키고 또 임차인 넣으세요. 그럼 돈 앉아서 더블 됩니다. 더블. 정치인님들 현실이 이러한데 이거 수정 안 하실 거예요? 보완책 안 만드실 겁니까? 보완책 안 만드실 거냐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또다시 빌라왕 때문에 피해보고 피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대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님들 3분의 2가 이 임대차 보호법이 뭔지도 몰라요. 내용이 뭔지도 몰라. 우선 변제권이 뭐지고 최우선 변제권이 뭐고 대항력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야. 알면 손 댔겠지 벌써. 시장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각 시의 도지사 모를 수도 있어요. 아시면 이거 반드시 수정하세요. 국민이 힘들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법조항으로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